미국 빅테크들이 AI 주도권을 잡기 위해 데이터 센터 투자를 다시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시했던 올해 연간 예상 자본 지출 규모를 추가적으로 잇따라 상향 조정한 건데요. AI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더 많은 최신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구축하면서 투자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그 배경 가운데 하나로 메모리 가격 상승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AI 서버는 고성능 메모리 탑재 비중이 높아 메모리 가격 상승이 서버 원가와 데이터 센터 투자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빅테크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투자 속도를 늦추기도 어렵습니다. 한 발 물러서는 순간 경쟁사에 AI 시장 주도권을 내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비싸진 메모리를 감수하면서도 투자를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되자 공급업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플이 중국 메모리 업체의 제품 채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도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가격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AI용 고성능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여전히 제한적인데요. HBM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국내 메모리 업체의 협상력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막대한 구매력을 앞세운 빅테크가 가격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원하는 물량을 제때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 과제가 된 건데요. AI 시대의 경쟁 구도는 플랫폼과 서비스뿐 아니라 핵심 부품을 둘러싼 공급망 확보 경쟁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KAI 심사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2차 평가를 시작으로 모두의 AI, 사이버 보안 특화 모델 개발 공모가 진행되는데요. 국산 AI를 산업 전반에 제공하고 각종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공 모델을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는 국가 성장 전략도 담겨 있습니다. KAI 모델이 안착되면 대민 서비스의 편의성은 높아지고 외산 AI 이용에 따르는 금전적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빅테크와의 성능과 자본, 점유율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점인데요. AI 업계에서는 외국 AI 모델의 성능을 100으로 본다면 국내 모델은 95 수준으로 평가합니다. 더욱이 해외 AI 서비스는 산업계는 물론 범용 AI 시장까지 선점한 상황입니다. 2025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 국내 이용률은 챗GPT가 68.1%로 압도적인 1위이고 제미나이가 13.8%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AI 서비스는 이용자가 많을수록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성능이 고도화됩니다. 많은 이용자가 다시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네트워크 효과, 한 번 쓰면 벗어나기 어려운 락인 효과가 강합니다. 정부는 KAI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이용 장벽을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용자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 분야 우선 도입, 기업 대상 인센티브 확대, 국내 행정 산업 환경에 특화된 AI 서비스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요. KAI가 외산 AI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됩니다. 여름 휴가 성수기이기도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면서 호텔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수요가 몰리며 호텔 숙박료는 올 상반기 평균 8% 가까이 뛰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오름폭을 2배나 키운 겁니다. 호텔과 더불어 면세업계도 손님 맞이로 분주해졌는데요. 올 상반기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이 6조 5천억 원 규모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외국인 매출이 5조 원으로 전체의 77%를 견인했습니다. 고환율 고유가 여파로 내국인 매출은 줄어든 반면 K 콘텐츠의 인기와 더불어 원화 약세로 외국인들의 쇼핑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높은 수수료를 떼가던 중국 보따리상 매출 비중을 줄이면서 수익성이 개선된 점도 긍정적입니다. 반짝 호황에 그치지 않도록 중장기 성장 전략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코로나19 이후 장기 부진에 빠졌던 호텔배 면세업계가 실적 발표 시즌에 내실을 챙기며 모처럼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몰려드는 외국인 덕택에 면세업계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여름 휴가철과 더불어 연말 성수기까지 감안하면 올 하반기 상당한 실적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CPTPP 가입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 보고에서 아세안과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가 2021년 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했지만 농업계 반발과 국회 보고 무산으로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그 사이 세계 통상 환경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미국발 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특정 시장 의존에 따른 위험도 커지면서 수출 시장을 분산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졌는데요. 특히 CPTPP에 가입하면 멕시코와는 새로운 FTA를 체결한 효과를, 일본, 아세안과는 더 큰 시장 개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외경경정책연구원은 실질 국내 총 생산이 최대 0.35% 늘고 소비자 후생도 3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통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CPTPP의 강점으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시장을 여는 만큼 농축산업의 부담도 커집니다. 결국 업계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CPTPP 재추진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